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청소부 밥이란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래도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은 토드 호킨스하고 레이 할버트라는 분이 두 분이 쓰셨어요. 근데 토드 호킨스는 여기서처럼 그 청소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가이세요. 사업가이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비스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레이 할버트라는 분은 그 리더십 강연자예요. 이 두 분이 쓰셨는데 그 회사나 그런 기업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어드리려고 결정을 했고요. 이 책에서 밥은 청소부 밥이잖아요. 밥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밥이고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죽어서 2년 정도가 됐는데 저녁 시간에는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근데 저녁 시간에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인하고 항상 저녁이면 같이 저녁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지금 이제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손을 떼고 그 청소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제 중견 그런 회사에 청소를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회사에 젊은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요. 근데 그날도 갔는데 일을 안 끝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 사장이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차를 마실 걸 준비해가면서 항상 이제 주황색 노트를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노트에 뭔가를 막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젊은 사장, 로저라고 하거든요. 로저라는 사람이 머그잔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로저가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이 뭘 쓰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 이렇게 열심히 쓰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요. 자신이 이제 부인을 어떻게 만나고 정말 사랑했고, 근데 이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부인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6가지 지침을 알려주어서 자신이 삶이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가지 지침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가지 지침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궁금하냐고 물어보죠. 밥이. 근데 이제 루저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도 해요. 이제 밥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자신의 이야기도 해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전엔 일이 재밌었는데 요즘엔 마치 일만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내에게 이혼당하거나 사무실에서 과로사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너무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이 한 30대, 40대 초반 그때가 에너지도 가장 많이 에너지가 넘칠 때이기도 하지만 일이 가장 많을 때인 것 같아요. 보통 그 사회 초년생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제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좀 더 넓혀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에 매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지 자기 자리를 이제 확고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일에 더 몰입을 하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일에서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이분이 보통 30대에서 40대 초반 그때 결혼을 많이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뭐 부인이 같이 일을 하면 똑같은 상황이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일을 하고 가정을 챙겨야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있다면 아이까지 챙겨야 하고, 그래서 일을 하자니 가정이 엉망이 되고 가정을 챙기자니 일이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소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율하는 게 참 힘든데, 또 가정에서 아이가 있다면 보통 이제 부인이 보통 아이를 챙기잖아요. 살림을 하면서. 그래도 아이를 챙긴다는 것이, 보살피고 키운다는 것이 일만큼 힘들거든요. 보통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슈퍼맨 거기서 나오듯이 힘들어요. 에너지가 엄청 소비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임신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도 뭐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정말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을 듬뿍 줘야 하는 시기인데, 엄마가 이제 살림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애기들은 이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습득하고 알아가잖아요. 매일매일 변화를 해요. 그걸 다 뒷받침해주고 보살펴주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서 저녁 때 되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쳐서. 근데 남편이 와서도 또 둘 다 똑같이 지쳐있는 상태니까 제일 힘든 시기이지만 또 사랑으로 잘 극복해서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로저도 그 시기인 거예요. 일을 하고 자신의 그 사업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일에 파묻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파묻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크는 모습도 제대로 못 보고, 항상 집에 가면 자고 있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할 때도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니까, 또 아침에 또 일찍 나오려면 또 미안하니까, 같이 못 있어주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슬그머니 몰래 나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불만이 많고 이 사람도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이 로저에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인데 매주 월요일 날 한 가지씩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그리고 막 바쁘게 일을 하다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월요일이니까 일이 막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밥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약속을 취소해야 되나 하면서 갔는데, 밥이 그러죠. 5초면 된다고. 5초면 이야기가 끝나니까 듣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초면 내가 시간 낼 수 있다고,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밥이 로저에게 말한 게, 첫 번째 지침이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면 이 머릿속이 온통 일과 다른 복잡한 문제로 뒤엉켜서 막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중력 있게 보고 잘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정말 그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춰버리고 맙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듯이 지쳤을 때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로저가 결심을 해요. 이 이제 첫 번째 지침을 들었으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해요. 일찍 퇴근을 해서 가니까 항상 잠잘 때 잠결에 아빠를 봤는데 딱 자기가 깨어있을 때 왔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막 즐겁게 보내요.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옆에 쌓아놓은 책을 잠깐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감을 맛보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이.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아이들 학교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출근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잖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로서 자신도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즐겁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딱 보니까 이 일이 그 해결하는 능력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오후나 돼야지 처리가 끝날 문제를 오전에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잖아요. 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요. 그래서 로저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밥에게 찾아가요. 월요일 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랬더니 밥이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승진을 하고 하는데 그 시기가 그 와이프랑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셋째까지 낳은 상태인데 셋째가 아주 어렸을 때인 거예요. 승진하는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승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일에 해결하는 것도 목표도 높게 잡아서 그거를 성취하고 하는데 거기에 몰입을 해서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아이가 이제 6개월 됐을 때 그 승진 시기랑 맞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6개월이면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깨서 우유를 먹이고 뭐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그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힘든 시기예요. 잠을 자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잠을 못 자는데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 밥이라는 사람이. 근데 추수감사절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고 친척들도 모이고 부모님도 모이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일하고 그런 가정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완전 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데 아이를 이제 안고서 식사를 하고 하는 자리에서 그 아이가 실수로 포도주 그 잔을 엎질러요. 그러면서 옷하고 식탁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참았던 화가 확 올라온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걸 어쩌자고 셋이나 낳자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띠디디띵. 네, 완전히 충격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엄청 속상을 하죠.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부인은 부인대로 화가 나고 이 사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매달 볼링을 쳐요. 회사 상사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볼링 모임을 하는데 그 볼링 모임 가방을 들고 이제 그 볼링 모임을 참석을 해요. 그래서 옷을 딱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앞뒤로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수가 나져 있는 거예요. 앞뒤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앞뒤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안 입고 그냥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 입고 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볼링을 쳐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죠. 그 부인의 말을 다시 잘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알고 보니까 다른 동료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한 번씩은 다 겪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가정에서 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다 보니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 그거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겪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로저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진짜 원인을, 근본적인 진짜 원인을 이제 생각을 다시 하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니까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자신이 좋아해서 일을 시작을 했고, 또 거기서 성취감도 맛보고, 그런 만족감이 있잖아요. 뭘 해냈다는 그 성취감에서. 그리고 또 인정받고, 그런 데서 오는 행복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이 즐겁게 일을 했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어 오는 거죠. 자꾸 조여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가 일을 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조금 친근해졌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자신들한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회사에 아빠를 보러 놀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요.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 큰애가 이제 소프트볼 경기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거를, 아빠는 안 될 거야 하면서 미리 차단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속상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빠가 정말 날 보러 오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못 오니까 너무너무 상심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상처를 주게 될까봐 미리 차단을 해요. 하지만 로저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와이프가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꼭 지켜야 된다고 이번에는. 그래서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 날짜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에, 로저 회사에 큰 거래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대기업이죠. 대기업 회사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고도 없이.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됐다 하면서 그 거래처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거니까, 금방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한테 미리 예고도 없이 약속도 안 잡고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로저는 고민을 하죠. 아이한테 갈 것인가 아니면 회사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근데 이제 아이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이번엔 정말 상심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료에게 맡겨놓고 그 소프트볼 경기를 보러 가요. 그래서 소프트볼 경기를 보는데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틀린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잘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와서 이제 아이의 장점을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2번이나 후보에서 탈락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에 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해요. 그래서 그 로저가 아이에게, 이 아이가 이만큼 5살, 7살인데 그 아이가 크는 동안 자신이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가는 과정을 이제 봐주고 그걸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자책도 하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요. 한 2시간 동안을 자리를 비워서 그 행복한 시간을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딱 확인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회사에 2시간 정도로 시간을 비웠는데 문자하고 부재중 전화하고 막 찍힌 거예요. 이제 그 감사들이 와갖고 막 스트레스 주고 간 거죠,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요구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거였죠. 그러니까 이 로저는 가정을, 아이들하고 부인을 챙기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엉망이 되고, 또 일을 챙기면 또 가정이 또 힘들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을 심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로저가 바백에 어두운 표정으로 가요.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두 가지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거운 표정으로 밥에게로 가요. 그랬더니 밥이 이 분에게, 로저에게 세 번째 지침을 알려줘요. 세 번째 지침이 뭐냐면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은 손실이 날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배로 수익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로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실을 가죠. 사무실을 갔는데 동료가 아직도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퇴근을 안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대기업, 거래처 대기업에서 메일이 왔는데 지금 이제 최저 금액으로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12%를 더 하향해서 물건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대기업이라고 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 금액으로 다운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더 깎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신의 사업에 관여를 하고 감사도 그렇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생각을 해요. 이 대기업이 우리 회사에 큰 매출을 올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컸지만 이 회사가 인연을 끊으면, 이 회사와의 인연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회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일을 계기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퇴근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동료가 의아한 거죠. 항상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로저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도 로저였는데 이 큰 일이 역대 회사를 창립한 이후로 제일 큰 문제가 생겼는데 퇴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퇴근을 해서 당신이 충전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골프를 치든, 아니 골프는 너무 늦었으니까 안 되고 뭐 휴식을 취하든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당신이 하고 싶은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자신도 퇴근을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은 그 빨래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 빨래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 나는 빨래하는 걸 좋아하네. 대야 가득 물을 채우고 더러워진 셔츠나 양말을 집어넣어 박박 문지르면 회사 일로 엉켜있던 머릿속이 말끔해지는 듯한 기분이 좋거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빨래하는 게 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빨래를 하러 가고 로저는 핸드폰을 끄고 집으로 향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와이프와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요. 저녁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지시를 해요. 이 대기업과 우리 회사의 그런 매출과 지출, 그 회사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런 지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그 회사의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거래처와. 그러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런 거를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요. 근데 비상회의 소집을 했는데 거기서도 각 분야별로 이제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유능한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이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사를 한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전에는 그냥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너무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해결하느냐고 다른 거래처를 소홀하게 되고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약속을 이행을 잘 미루게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너무 거기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2명이. 그러면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2명의 직원을 잃었잖아요.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을. 그리고 또 퇴사를 했으니까 새로 직원을 구인을 해야 되잖아요.
모집을 해야 되니까 광고를 내야 되고, 또 면접을 봐야 되니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단점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업무를, 그러니까 거래 대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좋았던 점을 얘기하니까 다 빈칸이 많은 거예요, 직원들이. 거기서 장점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내려요, 로저가. 이 계약상에 이제 오더가 왔으니까 오더 온 그것까지만 그 계약상 처음 초도에 계약한 그 금액으로 물건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차후에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 제품에 대한 가격 하락은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대기업에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물건을 팔아주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물건 안 받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로저가 그 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직접 연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원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오너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로저도. 그래서 자기한테 직접 연결하라고 지시를 해요. 네. 여태까지 이제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이제 3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